안녕하세요. 나를 키우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지도 이제 한 4개월째 됐는데요. 드디어 구독자가 1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기초 영어 강의 말고 유튜브 구독자 100명 기념으로 뭔가 좀 특별한 걸 한번 찍어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왜 영어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예전에 저의 실력은 어땠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한 게 40대 초반? 43, 뭐 그 정도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했다는 의미가 맞겠죠. 그런데 제 학창 시절에 영어 실력이 어땠는지 아세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배운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름 모범생이긴 했는데 저는 영어를 그렇게 못했어요. 그때 맨투맨이라는 교재 아세요? 그것도 아마 명사편? 그 정도만 보고 아마 맨날 덮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파트를 봤는데 문제를 풀면 저는 연관을 전혀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는 왜 이렇게 예외도 많은지 정말 욕 나올 정도로 영어 정말 싫어했던 과목이에요. 영어를. 그저 뭐 그냥 딱 시험 봤을 때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영어라는 건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고 영어를 가지고 제 꿈을 펼친다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서울로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나름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언니가 먼저 서울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영어와 관련된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너 영어 꼭 해야 돼. 언니 나는 영어 필요 없어. 아니 너 영어 해야 돼. 앞으로 영어 꼭 해야 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매번 무시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업무 파트는 영어 파트였는데 영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업무에도 관련이 없고 내가 외국 사람을 만날 일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해? 그만큼 뭐 영어를 배우는 것도 두려웠고 자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직장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토익 시험을 다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토익 시험을 본 적도 없고 책을 본 적도 없어요. 처음으로 토익 시험을 봤어요. 몇 점 받았는지 아세요? 275점이에요. 토익이 몇 점 만점인지 아세요? 1000점인가? 뭐 그러죠. 1000점 만점에 275점을 맞았으니 저의 실력이 얼마나 바닥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그리고 그러려니 해요. 아무 상관없다. 나의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무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IMF가 터집니다. 저희 회사도 IMF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 감축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인원 감축 대상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영어를 못해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영어를 못해서 왜 자르냐고요, 나를. 명분을 삼은 거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다른 회사를 또 들어갔어요. 그때도 저는 영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어 공부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건 했어요.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혹시 태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성식의 팝송인가요?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였는데 그거는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직장의 상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영어 좀 할 줄 아나? 그래서, 아니요. 근데 왜요? 영어 하면 그 내일 바이어들이랑 회의하는데 좀 들어올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완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영어를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분 아세요? 크게 느꼈던 게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굴러 들어온 기회도 내가 발로 차버리는구나.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정말 가슴 절절히 느꼈었어요. 그때 정말 저한테 창피하고 회사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제 자신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가 창피했는데 영어 공부했냐고요? 아니요, 안 했어요. 영어 공부 조금씩은 하긴 했는데 필사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창피함을 면하고자 해서 조금씩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무슨 공부를 할까 싶어서 자격증을 따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년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자격증을 땄는데 영어를 잘하면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도 잘해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했던 영어 공부가 영화 대본 100번 쉐도잉 하는 거였어요. 쉐도잉이라는 단어를 그때는 아마 몰랐던 것 같고요. 그냥 영화 대본, 찰리와 초코시라는 한 영화 대본을 무식하게 100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듣고 따라 읽고 듣고 따라 읽고 배우의 억양, 배우의 속도를 그대로 흉내를 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몇 개월 동안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몇 개월 후에 저의 실력이 확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음이 좋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저한테 너 발음 되게 좋다. 그리고 되게 듣기가 좋다.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안 거예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런데 발음은 좋아졌는데 문장을 잘 만들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어순에 대한 질서가 아직 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를 다닙니다. 주부들이 다니는 문화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기초부터 배우는 거예요. 문장 만들기. 지금 제가 그 기초영어 하는 비동사 가지고 문장 만드는 거, 의문문 만들기 이런 걸 배웠는데요. 선생님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쫙 빨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그런 영어 문법을 알려주는데 이제서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많은 문장을 보고 많은 문장을 입 밖으로 내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원칙이 쫙 맞으면서 제 머리 안에서 질서가 쫙쫙쫙쫙 잡히는 느낌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공부에 재미를 엄청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 항상 공부를 할 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요. 왜냐면 저는 그게 재미있으니까. 내가 크게 입 밖으로 소리 내고 녹음하고 내 소리를 듣는 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5, 6개월의 모릅 기간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는 재밌는 방법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원서 읽기를 한다거나 다른 유튜브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는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의 실력이 막 확 늘어가지고 제가 프리토킹을 마구마구 하고 그런 정도의 능력은 안 돼요, 아직도. 그런데 그나마 그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유튜브 영상도 찍고, 그러니까 물론 기초를 가르쳐 주는 거지만 이제는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참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나의 영어와 관련된 그런 경험들을 글로 남길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라고 저한테 칭찬도 해줘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이제 중년이잖아요. 4050, 5060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많잖아요. 그리고 배움도 있고 몸도 젊고 그렇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뒤처지는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크고. 그러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우리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떠나가면서 아마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한 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비어있는 그 빈 둥지에다가 내가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될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뭐 영어 공부를 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조금씩 채워나가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다른 취미 활동도 하고 있어서 그런 걸로 채워나가면서도 하루가 굉장히 좀 바쁘게 살아가는 편이에요. 중년에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절실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급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빼먹어요. 내가 나와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내가 나를 제일 무시한다는 거 아시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제일 무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고, 내가 나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영어 공부하기 힘든 이 중년에 그런 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편하게 일주일에 3번만, 일주일에 2번만, 길게 5년, 10년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 무엇, 영어가 됐든 뭐 다른 것이 됐든 그 무엇이든 상관이 없죠. 내가 내 안에 채워나갈 그 무엇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내 삶의 앞으로의 삶에 색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색칠한 만큼 나의 성장하는 속도, 내가 성장하는 길은 그 색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로 색칠을 하실 건가요? 자, 저는 영어를 선택했는데 여러분도 뭔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